통한 평화입니다. 여기 같이 보시죠. 네. 이게 진짜 뭐야 싶은데 여기 같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걸어 나오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 좀 같이 비춰주세요. 네. Peace through strength. 예. 힘을 통한 평화다. 이게 뭐냐? 백악관의 공식 SNS 계정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새벽 3시 30분, 우리 시각 기준 오늘 새벽 3시 30분 힘을 통한 평화라는 지금 이 SNS를 이 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The only way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보다 확실한 미국의 입장이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스터가 올라오기 한 1시간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였어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임명에 내가 관여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강준영 교수님.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좀 사실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베네수엘라는 물 흐르듯 친미 쪽에서 쓱 이제 정권을 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란의 경우에는 하메네이 강경, 하메네이의 차남이 잡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네. 베네수엘라 상황하고 이란 상황은 좀 다르죠. 마두로를 이렇게 긴급 체포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로드리게스라는 다른 그 베네수엘라의 뭐 부통령 세력들과 미리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두로를 제거를 하면 당신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재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묵계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소위 하메네이가 폭사당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소위 우두머리가 없어진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라는 혁명 수비대를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신정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후계자도 그 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차남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얘기인즉슨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미국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여를 하겠다. 다만 임명하는데 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거를 염두에는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말인즉슨 우리 생각처럼 잘 안 굴러가네라는 방증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가 나온다라는 건데 어떤 방식인지는 사실 구체적인 얘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오늘 조금 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이죠. 새벽 6시 5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We also urge Iranian diplomats around the world to request asylum and to help us shape a new and better Iran with great potential. It's a country with great potential. There's much better future for Iran. It's now beginning. It's going to be, I think, a great future. And the United States will ensure that whoever leads the country next, Iran will not threaten America or its neighbors, Israel, anybody.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세요. 우리가 받아줄게요. 그 당시 우리를 도와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합니다.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이요 망명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윤영월 대표님. 네. 생각해보는데 니네가 아는 그 이란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데 없을걸? 망명해.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란 자체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네. 붕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란 외교관들이 너희들이 정보가 가장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망명을 해서 네. 제 살 길 찾아라. 뭐 이런 건데 저는 저게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싶어요. 저 외교관들이 움직이려면은 이란 국민들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움직여서 소요가 민주화에 대한 대규모 소요가 난다든지 네. 해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조짐은 없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헤메네이 그 지도자가 너무 빨리 폭사를 한 것도 있고
또 초등학교, 여학교에 폭격이 가서 170명 그 거의 공동묘지처럼 그 구멍을 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의 저런 말은 어떻게 보면 강원 양면 작전이죠. 한쪽은 미사일로 계속 폭격을 하고 네. 한쪽으로서는 망명하고 주민들 좀 동요 좀 시켜라. 뭐 이런 강원 양면 작전이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아직은 좀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일단 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외교관들이 그냥 움직이겠느냐. 내부 분위기가 국민들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외교관들이 괜히 망명을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다 좀 종합적으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막 굴러가진 않는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나왔던 얘기가 쿠르드족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데 쿠르드족이 마침 또 공격하러 움직였네? 시킨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아니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시킨 적 없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 통화한 건 맞아. 시키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사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시키진 않았는데 관련해서 만약에 쿠르드족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건 훌륭한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1면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1면 지상전의 수렁을 쿠르드족을 떠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 수렁 쿠르드족 떠민 트럼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준영 교수님 이게 결국 지상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대리 지상전이에요. 뭐 차도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지상전이 장기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게 대리전이면 이건 장기전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싶은 거거든요. 그런 장기전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만약에 이 지상전을 전개한다면 미군이 투입되는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기전의 어떤 흐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크루드족을 이용한 대리전의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미국이 지상군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뭐 군대만 가는 게 아니고 온갖 보급 체계와 그쵸. 이것까지 가야 되고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란이나 뭐 이제 튀르키예 이런 쪽에 이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크루드족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면 활용을 한다면 어쩌면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란 정부의 압박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크루드족 얘기는 또 다르죠. 미국이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크루드족을 이용한 대리전의 흐름 이걸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점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차도살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란 민족주의를 더 자극을 할 수가 있죠. 더 뭉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확답을 안 하고 한 발 약간 네. 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어떤 지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군이 직접 투입이 된 게 아니라 대리전의 형식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안 시켰어라고 해도 그 말을 딱히 믿기가 쉽진 않은 게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인데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선뜻 이해가 되긴 어렵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쿠르드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 미국이 뭐 지원을 해주기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 교수님 이게 단순히 지원의 문제인 거냐 목숨 걸고 들어갈 때는 뭔가 확실한 뭐가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크루드족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 편을 들어줬는데도 사실은 자신들이 얻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크루드족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4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흩어 살거든요. 이런 기회에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우리가 뭐 국제뉴스에서 보면 크루드족 반군,
크루드족 분리주의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흐름에 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좀 각인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독립국가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여 이제 살게. 네네 그런 흐름 속으로 이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네. 그 크루드족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갈 수 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침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을 해준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크루드족 문제의 국제화 또는 소위 독립국가로 가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모여 살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어떤 이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또 굉장히 큰 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쿠르드족이 어떤 사람들인데 대신 싸워서 이렇게 좀 나가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까지 하는 거야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독립국가를 꿈꾸는 중동의 집시입니다. 네. 또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얘기죠. 이란 내 반정부 운동의 핵심이다라는 거 여기 같이 볼까요? 현재 이 쿠르드족이 곳곳에 떨어져서 사는데 튀르키예에 한 1,500만, 이란에 한 800만, 시리아에 한 200만, 이라크에도 한 600만, 뭐 이래저래 해서 또 한 기타 400만, 다 합쳐서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된다. 모으면 많은데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종교는 이슬람 순위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전투 역량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라크 시리아에서 이 IS랑 같이 싸우면서 획득한 역량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겠느냐. 보면 여성도 많이 보이죠. 이 쿠르드족은 여성 군인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쿠르드족이 직접 뛰었던 전투가 91년 걸프전, 2003년에 이라크전, 여기 2010년에 IS 그리고 그 뒤에 뭐 IS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슬람 국가 여기를 격퇴할 때도 다 이 쿠르드족이 직접 뛰었다라는 건데 저희 지금 자막으로도 지금 나가고도 있긴 합니다만 최창일 교수님.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걸프전이고 뭐고 다 이렇게 뛰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딱히 쿠르드족이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느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3번이나 뭐 쿠르드족 입장에서 속았는데 이번은 또 어떻게 믿는 거야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쿠르드족이 계속 배신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네. 미국으로부터도 배신당했고 이란으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지금 여러 군데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여러 중동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그러니까 집시 아닙니까? 공화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쨌든 기회 때마다 어째 시도를 해보는데 안 되고 강대국이나 주변 여러 나라들의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만 계속 해왔어요.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번 전쟁도 제가 볼 때 쿠르드족이 어떻게든 개입이 될 것 같아요. 저쯤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상당한 물밑 접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왕설래하는 게 있는데 쿠르드족이 과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번 기회에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안 하지만 어떻게든 시도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 사는데 뭐 팔레스타인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전쟁에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상전이 미국이 개입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좀 봐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트럼프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미군의 지상전이 투입되면 우리 주한미군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안보 상황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전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럼 쿠르드족을 통해서 이란 내부를 교란시키는 것. 그럼 민중봉기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까 그 설명도 해주셨고. 네. 그럼 애도 불구하고 이란 내부에서 어쨌든 이란을 계속 흔드는. 그래서 어쨌든 정권이 생기는데 그 무주타파라는 그 하메네이 아들 차남. 네. 그 정권이 용납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강경파니까. 또 뭐 그 하메네이 아들의 또 그 아들도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신정체가 공고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막으면서 최소한 친미 성향의 정권, 이란이 완전히 봉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쿠르드족도 당장은 자신들이 공화국을 설립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란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쿠르드족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 이미 쿠르드족이 이란 안으로 진입을 했고 국경 넘어 진입을 했고 공격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하지만 이 지상전에 미군이 직접 투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11월이 중간 선거인데 이게 가능하겠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기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동아 16면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 사진이죠. 보면
군인들이 쭉 지금 파병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뭔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현장으로 지금 투입이 되는 건데 유독 키 큰 사람, 2m도 넘어 보이는 이 사람, 키가 2m 6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배런입니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도 그럼 군대 보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AI로 합성을 한 건데 여기 뭐 앞 사람이 깜짝 놀라서 지금 보고 있죠. 키 되게 크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같이 만들어요. 정말 AI가 요즘에. 네.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그것 보면 여기 같이 볼까요? 어제 저희가 얘기 드린 게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요 포스터 사진이었었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저렇게 사진으로 2m 이후 키 큰 배런 이렇게 가면 이럴 것 같은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사진이 도느냐? 배런 결혼시킵시다라는 사진이 돕니다. 바로 이거죠. 배런과 김주혜 양이죠. 약간 얼굴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AI 합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둘이 이런 사이였어라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합성이에요. 이런 사진도 돈다. 근데 밑에 보면 아버지들은 반대하는 결혼인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리를 싸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인상을 쓰고 있는데 부모는 반대해도 자식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말릴 수 있겠어. 두 사람 결혼시킵시다. 그럼 세계 평화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렇게 하면 세계 평화 오는 겁니까? 그게 세계 평화라기보다도 저렇게 밈으로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게 이란 전쟁 다음 타자는 어딜까? 다들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뭐 미사일도 참관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고 또 배런 네. 군 복무 얘기 나오는 거는 배런이 키가 2m 6cm예요. 그쵸. 미국은 2m 3cm가 넘으면 군대 안 갑니다. 징집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군대가 키가 작아도 안 되지만 크면은 침상이 안 맞아요. 옷도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렇군요. 군대를 안 가는데 네. 왜 저렇게 징집 얘기도 나오느냐. 그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정의 가치 이게 큰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영국은 왜 전쟁 나면은 왕자들이 군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너무 이속만 챙기는 거 아니냐. 베트남 전쟁도 트럼프가 징집 뼈가 안 좋다고 그래서 징집 유해를 4번이나 받았어요. 군대도 안 가고 돈만 부자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으니까 미국 내 여론이 아마 아직까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지켜보자는 여론이고 미국 증시도 소폭 하락 좀 안정 국면이에요. 하지만은 전쟁이 이제 2달, 3달 장기전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트럼프 일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이 커질 거다. 그 대표적으로 소환된 게 아들이다. 제일 귀여워하는 막내 아들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을 위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 아들도 내놓을 수 있겠어? 라는 취지의 조롱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영상들 모두 합성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에서는 평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혼시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세계 평화랑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 같이 볼까요, 저희? 이거죠. 이게 뭐야 싶은데 여기 볼까요? 지금 군함이죠. 이 군함인데 잘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여기 밑에 내려와 볼까요? 네, 보면 펑 하는 것 같죠? 펑 하고 물길이 막 치솟고 그리고 난 다음 장면이 뭐냐? 반쯤 잠겼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란의 함대예요. 이란의 함대인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뢰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헤그세스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Quiet death. Iranian leaders looking up and seeing only U.S. and Israeli air power every minute of every day.
2차 대전 이후로 쓰질 않았던 어뢰를 저 구석 창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교수님,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더 크게 좀 그러니까 확전 정도로 가도 감내하겠어라는 취지로도 사실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중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란의 저항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런 해전은 2차 대전 이후에 크게 난 적이 없죠. 그래서 네. 사실 어뢰를 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네.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헤그세스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늘에는 막강한 공군력, 바다에도 우리가 전혀 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고 있으니 그 이쯤에서 어느 정도 좀 손을 들고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확고한 의지가 있다. 특히 이런 이란 문제 해결하는데 물론 첫 번째는 핵 네.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거가 전략 목표인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 후계자 그 옥립에도 관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짐 체인지를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의 그림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그 소위 해군 얘기까지 꺼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 이란 해군은 뭐 페르시아만에서는 괜찮지만 그 육상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산악 국가니까 해군력이 세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해서 압송하면서 파4라는 거를 백악관 SNS에 직접 올려서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얘기 그런 뜻인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뢰 쏠 수도 있어 니네 잘 봐. 우리 이 정도야 라는 얘기를 어뢰를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막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 뭐나 뭐 이란 뭐 그 옆에 뭐 미국에서 뭐 이란 뭐 쿠르드 쪽 얘기가 나오고 이 또 뭔 얘기 같은데 싶으실 수 있는데 근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이란 이스라엘 대사 한날 서울에서 맞불 회견을 했습니다. 이란 대사도 지금 상황에서 한마디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대사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서울에서 그것도라는 거예요.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명령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بله البته خب این نگرانی وارده به لحاظ اینکه کاملا احتمال داره که جنگ طولانی بشه و فرسایشی بشه و ما هم خودمون رو برای یک همچین شرایطی آماده کردیم. Problem and an economic problem. One, two, the risk that you are facing is the same risk. The goal of the operation, beside elimination of the was left from the nuclear program and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is to create the conditions that the Iranian people can take the destiny into their hands. 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대사가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대사 뭐라고 했느냐? 이란 상황은 세계적 위기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분쟁 방지의 역할을 하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뭐라도 한마디 해봐요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대사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거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40개에서 60개까지나 지금 보유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느끼는 지금의 이 위협, 한국이 제일 잘 이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대사, 지금 다 한국의 입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최창일 교수님. 예. 아니 왜 서울에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갖고 이래? 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왜 서울에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세계 여론을 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어쨌든 조성해 나가야 될 여론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을 괴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이란에 그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 수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핵은 물론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을 괴멸시켜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또 중간 선거가 있고 또 국명 전환을 위해서 저는 개입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둘이 완전 적대국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희들도 우리 편 좀 들어주셔 이런 얘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정도 많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서 근데 저기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정부 차원에서는 더군다나 외교 당국은 물론이고 네. 이란 편을 드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거나 또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걸로 이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국익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론에 호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호소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에다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당신들 북한에 지금 핵을 쥐고 있지 않느냐. 이란은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네. 당신과 우리가 비슷한 입장 아니냐. 우리 편 좀 들어주시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대사의 얘기고 이란은 이 상황이 이렇지 않다. 이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침공한 거니까 선진국인 당신들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들이 우리 편 들어주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뭐 거기에 개입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참 어떻게 같이 서울에서 저희 그 지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어제 같은 날 서울에서 지금 불과 5.8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 대사는 이란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고요. 이스라엘 대사는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광화문에서 지금 비즈니스 센터를 마련해서 여기서 그 양쪽 두 거리 5.8km. 차 타고 가면 한 7, 8분이면은 닿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 양쪽으로 떨어져서 같은 날 한국 우리 편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 집권한 이래 참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곤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일어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